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의 핵심 선수 다수가 부상으로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AS 로마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 경기에 캡틴 손흥민 선수의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 선수의 벤치 대기를 전망하고 있지만 리더십 역할과 더불어 해결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밝힌 토트넘 선수단의 최신 상황과 AS 로마전 현지 언론 분석 그리고 승부 예측 총정리를 통해서 프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AS 로마의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은 우리 시간으로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는 한준TV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분석해드리는 입중계로 전해드리니까요. 내일 새벽 한준TV와 함께 이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 허스퍼는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반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권을 형성을 했지만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에서 첫 번째 패배를 조금은 실망스러운 내용 속에 당했죠. 그렇지만 승점은 9점, 아직 7위고 8위로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자력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치오가 4전 전승 승점 12점으로 선두이긴 한데 아약스, 갈라타사라이, 프랑크푸르트, 안덜레흐트, 아틀레틱 빌바오 등 유럽을 대표하는 이 명문팀들의 승점은 3승 1무, 공동 2위권이 10점이에요. 즉 이번 라운드에서 이 팀들이 또 모두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라치오도 연승을 여기서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토트넘이 로마에 이긴다면 승점 12점이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8위 유지를 가능한 그런 순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유로파리그처럼 챔피언스리그도 올 시즌에 36개 팀 리그 페이지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는 꽤 많은 이변과 예측 불허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부진이라든지 맨시티의 부진, 파리의 부진 등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에 음바페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 최근 음바페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불화설도 나오고 또 안첼로티 감독의 거치 문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기름을 부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리버풀과 원정 경기에서 0대2의 완패를 당한 것인데요. 후반전에 마칼리스터와 학포의 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이긴 리버풀. 음바페는 이번 경기에 비니시우스가 부상 중인 가운데 본인이 더 선호하는 위치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가 있었는데 본인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조차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또 한 번 무득점에 그치면서 부진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대항전 역사상 UEFA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16강 직행 진출을 위한 8위권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플레이오프권을 사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패배로 승점 6점에 멈추면서 24위, 말씀드린 대로 9위부터 24위까지의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6강 진출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 플레이오프권도 아슬아슬하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바이에른 뮌헨 원정 패배로 25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가 이 남은 일정 안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16강을 직행하지 못한 팀들이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모두 추가적인 2경기의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것은 일정상 아주 큰 부담이 되고 특히 잉글랜드 클럽들에게는 그런 부담이 되는데요. 카라바오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맨유와의 8강전을 이기고 나서 걱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전통적으로 2월 말에 열리기 때문에 만약 그 우승의 기회를 이제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선 경기 준비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2월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경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또 지금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루 전 로마와의 그 경기 사전 회견에 나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위 8위 안에 들어서 16강에 직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내 목표는 순위표의 첫 페이지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면서 농담도 했어요. 내가 나이도 많고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이 많은 팀들을 주룩주룩 내려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첫 페이지에 있어야 찾기가 좋다라고 농담을 한 겁니다.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 패배가 실망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로파리그 경기를 잘 치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이번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퇴장 선수도 나오고 또 그러면서
뛰지 못하는 선수도 많았고 젊은 선수도 많이 써야 했고 이런 문제 속이 있었다. 그래도 또 반더벤과 로메로의 부상 속에서도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이 잘 수비를 커버해주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오히려 유럽 대항전도 없고 컵 대회에 조기 탈락을 하면서 올 시즌에 영입한 아치그레나 게베르바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못 주다 보니까 스쿼드의 퀄리티와 경기 감각과 또 이런 그 컴팩트함이 떨어졌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런 유로파리그를 치르면서 또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우리 팀이 수준이 더 높고 선수들의 이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아직 질병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어도 빠르게 올라온 게 이런 유로파리그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런 추가적인 경기들이 도움은 되지만 이미 충분히 그런 도움을 받고 있고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찌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체력적인 여유에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비카리오 골키퍼의 부상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전반 30분에 입은 부상 그리고도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까 큰 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발목이 부러졌던 것이 알려졌고 바로 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큰 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비카리오가 그래도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골절의 정도가 다르니까 시즌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몇 주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몇 달이 걸릴 것이다. 결국에는 시즌 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일정이 있는데 근데 빨리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수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활을 하고 훈련을 해야 명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비카리오 골키퍼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렇다면은 골키퍼의 부상 이탈은 긴급 영입 요건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소속팀이 없는 무적 선수와는 이적 시간 기간이 아니어도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바로 이테오 슈테겐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슈챙스니 골키퍼가 은퇴를 했는데 계약을 해서 복귀시킨 것과 뭐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언급됐던 케일러 나바스라든지 뭐 여러 베테랑 무적 골키퍼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런 자유계약 골키퍼 영입 가능성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질문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현재 선수단 안에 후보 골키퍼들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이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계약 선수와 영입하는 것, 계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를 유로파리그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물론 정말 급진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포함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다른 일,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4명의 골키퍼가 이미 있다. 포스터 골키퍼 외에도 RP 화이트만, 브랜던 오스틴, 그리고 유스팀 소속인 루카 귄터가 리스트 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루카 귄터는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하고 있다 보니까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충분히 경기에 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고 나도 오랫동안 알아온 골키퍼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비카리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브랜든 오스틴도 발전하고 있고 RP 화이트먼도 토트넘에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치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는 어떠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도 현재로서는 1월 이적 시장에도 골키퍼 영입 가능성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 없다고 한 것은 지금 있는 골키퍼들 중에서 특히 뭐 포스터도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영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비카리오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의 1월 이적 시장의 계획이 바뀐 것은 없다. 물론 우리의 뎁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추가 영입을 하긴 할 텐데 그 포지션이 골키퍼는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터 골키퍼가 출전해야 하는 로마전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이 많은 부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더벤과 로메로라는 센터백에 비카리오까지 수비라인의 코어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상대로 압승, 완승을 거둘 거라는 만장일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3대1로 다득점을 거두면서 실점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인 만큼 자신감이 높을 거라고 하면서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미지수다. 그만큼 기복이 심하고 들쑥날쑥한 팀이긴 하다. 하지만 올 시즌 내내 로마가 고전하고 있는 팀이고 이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베르너 솔란키 존슨의 3톱 가동을 전망하면서 징계 문제로 잉글랜드 경기는 뛰지 못하지만 유로파 리그는 뛸 수 있는 벤탄쿠르가 사르, 베리발 등 어린 선수들과 3미드를 구성하고 지금 수비라인에 스펜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스펜스는 유로파 리그 명단에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레이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왼쪽 풀백으로는 경기 전 사전 회계안에 선수 대표로 나선 우도기가 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 일부 로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전망한 스포츠몰인데요.
도우비크와 디발라가 비대칭 투톱으로 서고 중앙 미드필드에도 유망주인 발단치가 선발 출전하고 수비 라인에도 이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베테랑 수비수 훈멜스가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로마의 무실점 2대0 승리를 거둘 것이다. 골은 많이 넣고 수비도 안정적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자체가 잉글랜드 원정에 약해왔기 때문이며 로마의 지금 경기력도 안 좋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S 로마가 잉글랜드 클럽과 치렀던 역대 원정 23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 1승도 23년 전인 2001년에 리버풀전 승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잉글랜드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이후 15경기에서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끔찍한 기록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현재 경기력을 보더라도 그 잉글랜드 원정에서의 부진한 흐름을, 끔찍한 흐름을 여기서 끝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홈에서 유로파 리그 경기를 굉장히 잘 해왔고 오랫동안 지지 않아왔고 올 시즌도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토트넘 자체의 놀라운 일관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이번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이 5차전에 4승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90미닛의 예상 선발 명단에도 존슨, 솔랑키, 베르노의 3톱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르, 벤탄쿠르, 베리발의 3미들, 그레이, 드라고신, 데이비스, 우도기, 포백. 여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포스터가 골문을 지키고요. 다만 로마는 90미닛의 전망으로는 조금 더 조전 자원이 많이 뛸 것이다. 미드필드 라인의 펠레그리니, 마누코네, 수비 라인의 은디카가 뛰면서 라니에리 감독이 지난 주말 나폴리와의 본인의 로마 부임 첫 경기에서 0대1의 석패를 당했는데 이 경기는 좀 이기기 위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한 것이죠. 또 유로파리그 경기에 대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려있다는 점도 포기할 수 없는 대회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90미닛 역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긴 해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고 실점해도 이길 거라는 전망인데요. 토트넘이 최근 6경기에서 맨시티와 에스턴빌라 같은 강팀들은 이기고 입스위치와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토트넘과의 경기 전까지 리그 승리가 없던 팀에게는 또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갈라타사라의 원정도 패배했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다. 연승이 잘 안 나온다. 그런 어떤 토트넘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도깨비 팀이라고 하면서도 토트넘이 큰 팀과 큰 경기를 할 때 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로마가 지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름값이 있는 팀이고 또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니까 팀 자체의 집중도와 동기부여가 클 것이다. 그러면 토트넘이 최고의 모습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주중 경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하겠지만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겠지만 여전히 홈 관중들을 만족시키기 충분한 선수가 함께 뛸 것이다. 벤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 역시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올 시즌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베팅 업체인 포업의 분석에 따르면 정밀 데이터를 통해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무려 47%, 무승부 33%이고 로마의 승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3대1로 역시 대량 득점을 하면서 한 골 내주더라도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날씨는 우리 한국도 추워졌잖아요. 4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추운 날씨가 또 남부 지역에서 넘어오는 로마 선수들에게도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의 승률을 보면은 토트넘이 18경기에서 무려 61%를 이겼고 무승부는 6%밖에 없었어요. 패배가 33%였죠. 로마는 승률이 24%에 불과하고 무승부가 35%, 패배가 41%였습니다.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비기지도 않을 것 같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8경기에서 토트넘은 무려 39골을 몰아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팀이기도 하고 실점도 19골밖에 안 되는데 로마는 17골밖에 넣지 못했고 21골을 실점하고 있거든요.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결정력이 아쉬운 로마인 만큼 토트넘이 여러모로 대량 득점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솔랑키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맨시티와의 경기에 일찍 교체 아웃 해주면서 체력도 안배를 했고 또 솔랑키가 워낙 많이 뛰는 스타일인데 히샬리성도 부상이고 또 윌 랭크셔가 징계로 이번 경기를 못 뛰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어질 또 리그 경기 일정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측면 선수들도 부상 이탈이 있고 쿨세스키도 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베르노와 존슨이 확실하게 이번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에 막판에 뛰었기 때문에 선발 출전하겠지만 그 파트너로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속도감 있는 공격으로 로마의 조금은 느리고 풀백디가 약점인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다이나믹 트리오로서 활약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리드 상황에서 일찌감치 좀 교체 아웃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솔랑키가 45분을 뛰는 것으로 미리 좀 정해놓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손흥민과 솔랑키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주말에 많이 뛴 솔랑키가 먼저 쉬고
손흥민 선수가 먼저 뛰고 상황에 따라서 일찍 교체가 될 것이다. 하프타임에 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카리오도 없기 때문에 포스터 골키퍼와 또 손흥민 선수가 친하잖아요. 함께 뛰어야 또 안정감을 포스터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더더욱 팀의 주장이자 고참인 손흥민 선수가 막 합류한 솔랑키보다는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미드필드 라인도 사르 베리발 벤탄쿠르보다는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로 뛰면서 또 메디슨이 최근에는 맨시티와의 경기 이전까지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1월 A매치도 소화하지 않은 메디슨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르가 쉬고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가 뛰어서 이렇게 벤탄쿠르 메디슨 손흥민이 데이비스와 함께 척추 라인을 베테랑들이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전 이후에 또 펼쳐질 프리미어리그 3연속 경기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솔랑키가 이 경기들을 많이 뛰어줘야 돼요.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13라운드 그리고 주중 경기로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 본머스와 원정 경기 있고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가 있는데 본머스도 강력한 팀이고 첼시도 마찬가지고 풀럼도 만만치 않아요. 이 세 경기가 올 시즌 순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3연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솔랑키를 조금 아껴줄 필요가 있다. 또 손흥민 선수는 원톱으로 뛰더라도 베르노와 존슨처럼 앞에서 많이 뛰고 압박해준 선수와 함께 뛰면서 골을 넣는 역할만 하게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유로파리그에서 또 시원하게 골만을 보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발 명단 어떻게 구성하고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내일 새벽 한준TV의 입중계로 함께 확인하시고 또 입중계 이후에 이어질 영국 현지 반응과 평가, 해외 방송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한준TV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